훨씬 더 예뻐진 나. 제가 매일매일 오프닝을 이렇게 노래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댓글창에 토마토의 에일리다 라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길래 오늘은 에일리의 노래로 좀 오프닝을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댓글창에 토마토의 에일리다 이런 댓글은 아무래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오늘 이러한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윤재의 초이스는 어떤 특징들을 들고 왔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HLB 그룹주가 바닥에서 반등하는가 이런 시그널들을 확인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HLB의 주가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장중에 67,600원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조금 주춤하나 싶었는데 다시 1시 30분 구간부터 다시 한번 반등세 힘을 모아가주면서 결국에 종가는 15.12%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64,70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다 합쳐도 거래대금 2위에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HLB 어떤 이유로 상승하는가,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주의 반등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참 힘들게 했던 HLB 그룹주입니다. 이날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HLB가 급락을 하더니 어떤 이슈가 있었는가를 체크를 해보니까 FTA의 승인이 결국에 무산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HLB 그룹주 전체가 하한가로 모두 마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한가를 2번이나 연속해서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한가를 맞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HLB 시총 4조 원에 증발했다. 가남 신약 미국에서 허가가 불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결국에 FDA 문턱을 못 넘었다라는 이슈와 함께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3일에 주가의 반전이 한 번 있었는데요. 바이오 포럼이 있었죠. 이때 바이오 포럼에서 FDA 승인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FDA와 미팅을 또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지면서 반등이 한번 일어났고요. 이때부터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입니다. 아스코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스코가 5월 3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지금쯤이면 초록이 한창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과 방광암 분야에서 10대 연구과제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오늘 기대감이 잔뜩 실리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세 유입 그리고 FDA 승인을 다시 한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장 HLB 그룹주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룹주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다면 오늘 HLB 제약이 가장 크게 상승하면서 19.54%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HLB가 15% 강세 흐름, HLB 생명과학과 HLB 글로벌 9%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LB 그룹주의 반등은 찐 반등일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는 HLB 그룹주였는데요. 전문가의 초이스는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실시간 종목 진단도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화요일의 전문가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제 노래 어떠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노래를 부르시길래 네. 저는 초청 가수를 초청한다 생각을 했어요. 네.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도 초청 가수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제가 그래도 마음이 놓입니다. 네. 차장님, 그런데 노래에 집중할 게 아니라 HLB 그룹주의 반등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면 차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찐 반등일까요?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1세대 바이오 디벨로퍼 회사고 아직까지도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FDA에서 CRL을 받았죠. 이게 사실은 자료 보완 요청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된 이유가 어쨌든 CMC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임상에 대해서 두 가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요게 이제 인종 관련된 임상 모수가 일부 좀 노이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해결이 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뭐 악재가 나온 거는 맞고 네. 그 이후에 회사의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회사가 대응을 정말로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임상이 실패냐 아니냐를 떠나서 HLB가 CRL을 통보를 받고 나서 회사의 횡보를 보게 되면 오늘 주가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스코에서 또 관련된 뭐 긍정적인 내용이 좀 얘기가 그쵸.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을 좀 이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CRL을 하고 나서 이제 FDA가 자료 보완 요청이 있으려면 최소 60일에서 180일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맥스 한 6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까지 회사가 어떤 식으로 메이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갈림길에 놓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자면 사실 17일쯤에 FDA 승인 결과 불발이 났고 지난주에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이쯤이면 저점 매수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저희 함께 하신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가셨고 오늘 수익을 되게 많이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FDA를 다시 한번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또 꽤 오래 걸리잖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다면 베팅에 성공을 하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전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실 CRL 나온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뭐 바이오 디벨로퍼 1세대 종목들을 보면 헬릭심스도 있었고 지금 현재 매지운도 지금 ING 중이기는 한데 네. 헬릭심스 같은 경우가 CRL도 되게 많이 나왔고 저기 CMO에서도 좀 노이즈가 많이 나왔었던 상황이었었는데 HLB 같은 케이스는 조금 아쉬운 케이스인 건 맞긴 한 것 같은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일단 결과적으로 시청자분께서 뭐 저번 주에 매수하셔도 했다면 뭐 지금 뭐 거의 20% 30% 내외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으실 상황이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뭐 옳은 판단이다, 네. 안 좋은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주가의 레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윤재 초이스 HLB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지문상 차장의 초이스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두 가지 종목을 띄워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택할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한 종목은 가온칩스, 한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반도체 내에서 되게 잘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새 시장이 약할 때도 워낙 잘 갔던 종목이라
어떤 종목을 일단 픽하실지가 사실 되게 궁금해요. 저 오늘 사실 특징주로 HLB 그룹주 말고 반도체를 하려다가 네. 너무 시장이 그냥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정을 못했는데 차장님의 초이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한미반도체랑 가온칩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의 초이스는 한미반도체를 초이스를 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온칩스가 자연스럽게 탈락된 종목인데요. 오늘 되게 잘 가던데요, 차장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IT 테크 업종 그냥 뭉뚱그려도 섹터별로 보게 되면 어차피 한미반도체랑 가온칩스랑 동종 업종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회사가 하는 게 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 뭐 내용적인 측면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독보적인 글로벌 TC 본딩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아직까지는 TC 본더 비중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마 2025년 하반기 2026년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이거는 이제 HBM4에 들어가는 장비가 될 텐데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TC 본더에서 하이브리드 본딩기까지 이어지는 어떤 성공적인 성공 전략 시나리오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하게 반도체 장비 종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또 안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글로벌 IT 테크 업종의 포커스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렇게 3파전으로 이제 3자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의 TC 본딩을 납품하고 있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SK 하이닉스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삼성전자도 거기서 들어가려고 하고 그쵸.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AI 가속기 내지는 AI 칩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의 2.5D 패키징이라고 얘기 불러지고 있는 코어스 칩을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TSMC 같은 경우는 HBM이랑 GPU랑 같이 사용을 해서 자사의 패키징 공정인 코어스 2.5D 패키징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엔비디아의 최종 제품을 납품을 하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TSMC의 설계를 그걸 갖다 쓰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볼 때는 한미반도체는 단순하게 우리나라 장비 회사의 1등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도 1티어 장비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네.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장장으로서는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의 솔벤더 회사인 거는 맞는데 지금 어제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한미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세게 올랐죠. 그쵸.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거는 확인된 사안은 아닌데 이제 한미반도체 IR을 하는데 삼성 쪽 물량을 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확인된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의 주가 상승 내지는 어제 주가 상승이 요거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와. 한미반도체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말할 수 있는 논리보다는 여기서 업사이드로 더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MR 머프 방식으로 HBM을 만들고 삼성전자가 NCF 방식이라 약간 방식이 달라요. 네. 삼성과 하이닉스랑. 근데 어쨌든 한미반도체 TC 본딩기는 이 둘 회사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정 로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프리미엄 최고 1티어 종목을 꼽자면 한미반도체다라고 해서 한미반도체 오늘 좀 초이스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오늘 주가가 좀 괜찮게 올랐어요. 근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플러스 10% 정도 올랐는데 요거에서 좀 연결고리가 이어진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은 칩셋 미디어도 네. 오늘 같이 올랐어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IP 칩 내지는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면
삼성전자가 퀄컴에 이어서 AMD에서도 3나노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일단은 뭐 3나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많이 공정 난이도에 있어서 많이 뒤처진 거는 맞아요. 근데 여전히 TSMC는 핀팻 구조로 2나노까지 가고 있는 거고, 공정 난이도로 보자면 삼성전자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거는 핀팻 구조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정인데, 이 공정에서 삼성전자는 AMD와 퀄컴 물량을 받고 있는 거고, TSMC는 사실상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 거 다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TSMC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애플 물량까지 더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TSMC는 무조건 애플 우선으로 좀 받아주고 있는 상태인데, 결론적으로 이런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아직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AMD 3나노 거까지 받겠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회사가 어디가 있겠냐, 이제 시장에서 찾은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관련주로 묶여서 가온칩스가 올라간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디자인하우스 멀티플 회사인 거는 맞는데, 지금 멀티플이 많이 비싸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보게 되면은 작년 상반기부터 주가 퍼포먼스는 사실은 뭐 거의 뭐 2만 원, 3만 원대에서 얘네가 멀티플 기준으로 볼 때는 작년에 한 30배 이렇게 받았었는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볼 때는 뭐 140배까지 멀티플에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 누군가 진짜 1티어를 찾자라고 하게 되면은 카온칩스냐 한미반도체라고 하면 당연히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카온칩스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 디자인하우스 안에 있는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많은 회사로서 좋은 회사인 거는 맞는데, 오늘의 상승은 간단하게 보자면 그냥 관련주로 묶여서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오늘 가온칩스는 출시하지 않았고 한미반도체를 출시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반도체 종목들 요새는 조금은 주춤거리다가 오늘 장 초반부터 반도체 이슈를 들고 온 종목들 위주로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올라온 게요. 일단 한미반도체랑 가온칩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차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쭉 빠지다가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고 양봉 되게 크게 올려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뭐 요새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유튜브에서 서원희님께서 한미반도체 지금 매수해도 안 늦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안 늦는다.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은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멀티플 상향 요인이 신규 고객사를 이제 신규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 가능성을 시장에서 조금 약간 열어둔 상승세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게, 고객사인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엔비디아의 최대 물량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물량 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월 캐파 기준으로 20K예요. 그러면 20K면 2만 장이에요. 2만 장이면 SK 하이닉스의 HBM 같은 경우가 월 캐파 기준으로 보시면 40만 장, 20만 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랑 사실 캐파 싸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봤을 때 여전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물량을 마이크론이 퀄 테스트 받아가 통과가 돼가지고 준다 하더라도 한미반도체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고객사의 위치가 흔들릴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하더라도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회사인 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신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확 트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아직까지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졸고님의 질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다시 10만 원 갈까요? 아주 심플하게 올라왔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일전에 방송 드렸을 때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앵커님께서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너무 반도체 종목에 편향돼 있는 의견을 주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저는 사실 반도체 올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네. 지금은 반도체 종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찝어서 보자면 작년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 안 나와도 그쵸. 됐어요. 작년에는 왜냐면 실적 반영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작년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고 올해는 사실은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이에요. 단순하게 인공지능 AI가 너무 좋다 해서 GPU에서 MPU, HBM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는 종목들이 한두 개씩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그냥 슈팅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는 좀 조심해야 돼요. 올해는 사실은 실적을 하나하나 매 분기마다 컨센서스 가이던스를 충족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작년에는 스토리가 제일 중요했다면 네. 올해는 가정치, 컨센서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온칩스, 칩셋 미디어 이런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 되게 좋다고들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가온칩스가 이제 1조를 트라이를 하고 있는 구간인 거고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 구간으로만 보면 작년에 영업이 44억 했어요. 매출액 1,000억 안 나오거든요. 올해 컨센서스 1,000억에 영업이익 81억인데 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좀 넓게 보고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연간 영업이익 80억 나는 회사가 반도체 회사 중에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면 그거를 이제 적정한 시가총액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의 근거는 결국은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의 편협한 시각에서는 가온칩스는 좀 많이 비싼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비싸다. 네. 그렇다면 10만 원은 못 갈 것 같다라는 저는 말씀이시죠? 못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선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차장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에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제는 실적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컨센서스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조하리님께서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둘 다 부담됨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지문상 차장의 초이스 한미반도체였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하시도록 화면을 통해서 정리된 화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벨 울려주셔도 좋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 종목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다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 댓글창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아주 뜨거웠던 종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유튜브에서 커피님의 종목이고요. LG전자 비중은 15%, 평단가 10만 원, 몇 달째 물려 있었는데요. 매도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이렇게나 큰 종목이 오늘 거의 11만 원 가까이 터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종목 진단 들어가기 전에 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살짝 들었는데 마냥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차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를 사서 수익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손절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주식을 잘 못해서 너무 뭐 비싼 가격에 사서 그런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나서 매도를 손절을 치고 난 뒤로부터는 정말 많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LG전자가 회사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LG전자는 이제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 오늘의 주가 상승은 약간 그 AI 관련된 어떤 내용이 좀 흐름을 좀 타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LG전자 같은 경우가 H&A 사업부가 결국은 저 에어 컨디셔닝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에서 냉난방 제어 솔루션 일부 뭐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좀 묶여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건데,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AI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LG전자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뭐 어느 정도 뭐 빈집털이 식으로 주가가 대량 거래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머니가 좀 많이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추정 기준으로 볼 때 멀티플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격은 저렴한 거는 맞는데, 이제 향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 매수 가격이 10만 원 정도 되시는데, 10만 원 정도 되시면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플러스 한 10% 내에서 12% 사이까지는 버퍼를 조금 올려놔 두셔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일 만한 종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올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자면, 저번 주에서도 잠깐 그 삼성전기 관련된 내용 말씀드릴 때 결국은 LG전자의 대부분의 엔드 유저는 그 커스터머 향이거든요. B2B 향 물량보다는 대부분 B2C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가 작년 재작년도에 핸드셋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에서도 내수 짐작이 제일 포커스온 돼 있는 부분이고, 국내도 사실은 내수 기반 정책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올해는 사실은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많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내수 짐작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전사업부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고, LG전자가 여전히 그 GKW 인수를 하고 나서 연결사업부로 봤을 때 전장사업부도 일부 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이 전체 매출을 뭐 좌지우지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LG전자는 가전사업 그리고 화이트 컬러 가전 위주로 올라가는 제품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으로 볼 때는 2분기 실적에서도 저는 좀 바닥은 다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것들이 LG전자가 주가가 워낙 무거워요. 그리고 지금 이미 실적을 보더라도 이 주가 흐름 보면 2022년도 연간으로 계속 빠졌거든요. 2023년도에서도 상반기 잠깐 좋았다가 하반기로는 다 밀렸어요.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22년도 매출액 8조 3천억에 영업이익 3조, 2023년도 8조 4천억에 영업이익
3조 5천억. 그러면 2년 동안에 탑라인과 OP의 성장은 사실은 거의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들은 올해 가이던스가 나쁘지가 않아요. 올해 매출액이 영업이익 8조 8천억에 매출액 8조 8천억에 영업이익 4조 보는데 이 정도만 나와주면은 주가 퍼포먼스는 조금 긍정적으로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기 네. 때문에 일단은 2분기 실적 전후 프리뷰 자료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네. 11만 5천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을 20일선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하셔서 9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손절 라인 95,000원, 1차 목표가로는 11만 5천 원 제시해 주셨는데 LG전자 아무래도 물리셨던 분들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댓글창에 미경님께서는 평단가가 13만 원 얘기하고 계시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9.4, 9만 4천 원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미경님께서 아무래도 평단가가 높다 보니까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올라왔어요. 1차 목표가를 11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신 만큼 아직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추가 매수는 어떻게 보실까요? 추가 매수는 2분기 실적 이내에서는 한 번쯤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신에 이 워낙 무거운 주식이에요. 네. LG전자가 당일날 사실 13% 이렇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쵸. 오늘 주가가 올라간 거는 사실 AI 데이터 센터 관련 수혜 기대감으로 네.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형 종목 17조 되는 회사인데 주가가 오늘 13% 올라갔으면 네. 그만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격이 확 벌어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요 정도 오늘 거래량이 670만 주 정도 됐는데 내일 만약에 300만 주 미만 거래가 나올 경우는 추세는 아마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시청자분께서는 한 매수 자리 때까지 내려오시게 되면은 비중을 전체 비중 15% 안에서 30% 미만까지 좀 담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격은 10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LG전자 추가 매수 가격 10만 원 정도 제시해 주셨고 15% 정도 비중 들고 가시는 거는 OK 사인 떨어졌으니까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댓글창이 아재 개그로 핫한 쪽이에요. 당신의 초이스가 아재 개그가 핫한데 참 민망한 개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렇다면 아재 개그는 패스를 하면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아이센스도 올라와 있고 다양한 종목도 올라와 있는데 다음 종목은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백광산업 백광산업이요. 1,510원에 10%. 1,510원에 10% 네. 들고 계시면 지금 현재 약간의 수익은 보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네, 시초가에 살라다가 좀 네. 내려갈란가 싶어서 안 샀다가 가길래 샀어요. 네, 혹시 그렇다면 시청자님 이 종목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이제 그게 무엇에 속한다고 어제 그 방송을 듣고 그랬는데 네. 이제 좋아서 샀으니까는 조금이라도 수익 남기고 팔아야죠. 좋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터리 관련해서 백광산업이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좀 주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좀 수익을 보고 나오고 싶은데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평가하실까요? 이 회사는 사실은 거래가 정지가 됐던 네. 회사였는데 이게 아마 그 횡령 배임이 떠서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는 전체적으로 시장 참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깨끗한 회사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가성소다, 뭐 염화 나트륨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를 붙여가지고 주가 멀티플을 좀 약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회사인 거는 맞는데 당장 지금 뭐가 바뀌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추가적으로 보자면 업황이 개선이 되는 흐름이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사업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운사이클 기조인 건 맞거든요. 물론 뭐 2025년도, 26년도까지 산업이 다운사이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성장률이 좀 약간 밀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태를 약간 다운사이클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백강산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간 작년 영업이익이 177억 나왔고 네. 멀티플 기준으로 보자면 올해 실적 시총이 5천억 정도 되는데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영업이 177억이기 때문에 멀티플 기준으로는 30배 넘어가죠. 이거 비싸요.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뭐 트레이딩으로 볼 때는 그냥 차트 매매 하시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들고 있어서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측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매도 하시는 게 맞고 트레이딩 하시려고 하시는 거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단타 치러 들어오셨으면은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5일 이평선 깨지지 않았으면은 홀드 하시는 게 맞아요. 단기간 그냥 차트로만 봐서 말씀을 드리면 단기 차트 흐름으로는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5일선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손절 라인은 9,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백광산업에 대해서는 5일 이평선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어요. 일선이 얼마나 네. 되겠습니까? 아, 목표 주가 여쭤보시는 거죠? 아니, 5일선. 5일선 네. 구체적으로 좀 주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9,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9,000원 정도 제시해 주셨는데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9,000원이면 손절가도 9,000원, 5일선이 9,000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백광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목표가는 아무래도 지금 차트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높은 목표가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만나봤고요. 이제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광, 대산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백광 왁스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채팅창에서 지 차장님도 웃게 만드는 윤재 앵커님 최고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차장님? 제가 웃었나요? 안 웃으셨어요? 그래도 지금 흐뭇하게 보고 계신 거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긍정적으로님의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 살펴보도록 할게요. 63,000원 15% 전환사채 발행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CC 스틸 살펴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오늘도 음봉 전환을 했나요, 이 종목? 며칠 동안에 그래도 좀 반등이 약간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47,000원 구간 또 놓여 있고 지금 평단가가 63,000원이기 때문에 비중도 그렇게 적지는 않으신 편이고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차장님? 근데 사실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는 뭐 대부분의 상장 회사들은 자금 이슈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전환사채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BW 신주인수권 발행 내지는 뭐 CB 발행하는 것들은 일상 다반사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요게 주가의 하락을 말했다라고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기 기본적으로 철강업 베이스로 하고 네. 있는 회사잖아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동안에 철강 관련된 회사들이 약간 커머더티격으로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퍼포먼스가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서 64,000원 정도도 매수를 하셨다가 엑시트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회사는 뭐 영업도 잘 되고 마진율도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채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기적으로는 뭐 부채로 계산이 된다 하더라도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럴 거는 없어 보이고 네. 그리고 뭐 회사의 부채 비율이 그래 많거나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환사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악재가 시장으로 반영이 될 정도의 사이즈는 또 아니고 네. 회사는 거의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밖에 못했고 수익 기준으로는 적자였는데 플랫하게 평균적으로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으로 달성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판가 인상되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가격으로 전가를 시키는 상황에서 최근에 철강 회사들 실적이 좀 나쁘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마진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길게 보자면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비중도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네. 대신에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철강 섹터들이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다들 지금 좀 약간 묶여 있는 구간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2분기 실적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이후에 상담 한번 다시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8월 이후에 한번 상담 한번 더 요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이의 홀드 의견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 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43,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분기 실적 확인하고 나서 한 번 더 상담을 주셔라 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지금 또 고민이 되시는 게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회사의 재무구조도 생각보다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 다만 추가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이 점은 아니다라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CC 스틸에 대해서는 졸고님께서 발만 담갔다가 나온 종목인데 갖고 있었으면 우울하셨을 종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고고식님께서는 지차장님 워낙 진중하시고 냉철한 분석가셔서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에 대한 상담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빵빠레님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주가 상태는 빵빠레 올리지 못할 종목인 것 같아요. 아이센스 18,400원. 지금 현재 구간에 약간의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아이센스 어떻게 보실까요? 좋아요. 네. 기술력도 좋은 회사고. 근데 이제 다만 아무래도 헬스케어 업종에서도 불구하고 다른 또 조금 저평가된 종목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자가혈당 측정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 향 매출이 이제 신규로 찍히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출시 기대감이 조금은 약간 꺾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인 건 맞고 네. 그리고 시청자분께서도 매수 단가가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격 기준으로 볼 때는 소폭의 이제 수익권이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꾸준하게 연말 기준으로 좀 모아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헬스케어 업종들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은 멀티플이 어떤 회사마다 조금은 다른데 적게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멀티플 10배 정도 네. 받는 회사가 있고 특히나 이런 아이센스 같이 측정기 이런 그 좀 약간 고밸류에이션 받을 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봤을 때는 멀티플 30배 이상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모멘텀 소멸 구간을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저기 자가혈당 측정기 카카오 헬스케어 향 매출이 일단은 찍혔는데 생각했었던 것보다 시장 반응이 좀 많이 기대가 높았었던 그러게요, 네. 상황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주가가 8월, 9월 달에 올라갔었던 거는 카카오 향 이제 자가혈당 측정기가 출시된다 하니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신규 매출처로 나올 만한 회사가 좀 일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매출 그리고 유럽향 매출 늘어나는 거 확인을 해 보시고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그렇게 매력적인 게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네. 하반기에 기대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업사이드로는 한 25,000원대까지는 이게 사실은 이제 멀티플 확장이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연말 기준으로 볼 때는 25,000원 선까지 좀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 라인은 기본적으로 추세 이탈하면 매도로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5,000원까지 넓게 넓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18,000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말씀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불타기 문의 왔네요. 광무 질문 주셨습니다. 서교동 레드불님, 광무 3,560원. 6,030원이에요, 현재 구간에. 그리고 5% 비중 들고 계신데, 불타기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비중이 작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광무 어떻게 보실까요? 광무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 이제 지나고 나면 얘기하지만 그 작년에 제일 핫했었던 종목들이 뭐였냐면요. 이제 금양이 굉장히 핫했었고 그리고 뭐 리튬이 들어가는 그쵸. 종목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모르겠는데 뭐 하이드로 리튬, 네. 리튬 포어스 이런 주식들 보면은 약간 스토리로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근데 광무 같은 경우가 이게 좀 뭐 내용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최대 주주가 아틀라스 8000이라는 법인이에요. 오, 그렇죠? 근데 엔캠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엔캠의 최대 주주가 오정강 대표인데 오정강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게 아틀라스 8000일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확인은 못했는데 네. 그래서 오정강 대표이사의 쉘 주식 중에 하나가 광무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뭐 광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해액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죠. 이 광무를 통해서 엔캠은 최대한 뭐 자금을 끌어들여서 사이즈를 좀 크게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 광무 말고 중앙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 회사의 시가총액이 뭐 매출도 뭐 따로 뭐가 없는데 시총이 9천억인 것 같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시가총액이 9천억이고 최대 주주가 아틀라스 8000이네요. 네. 광무가 요 회사 주식을 9% 가지고 있습니다. 오. 요거는 이 연결고리를 계속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거 이제 지분 관계도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엔캠 그리고 광무, 중앙 첨단 소재랑 그리고 아틀라스 8000이랑 그리고 엔캠의 최대 주주인 오정강 씨랑 뭐 연결고리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가 뭐 절대적으로 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 내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광무 요 회사 뭐 하는 회사냐 어떤 영업하는 회사냐 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엔캠의 최대 주주인 오정강 씨가 뭐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틀라스 8000에서 대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이차전지 소재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 회사 싸냐 비싸냐라고 물어보시면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죠. 뭐 찍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대신에 주가는 이런 사업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스토리로 보자면 네. 주가의 반응은 단기간에 매매하시는 거, 단타 치시는 거, 트레이딩 하시는 거, 단기 이평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실 만한 주식인 건 네.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아서 시청자분께서도 비중을 5% 담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안 그래도 질문 주셨던 서교동 레드불님께서 작년부터 단타로만 먹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네. 점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들어가도 되는지. 요런 네. 주식은요, 절대적으로 비중을 늘리시면은 안 돼요. 5% 그대로. 네. 그냥 단순하게, 네. 내가 그때 비중 더 좀 늘릴 걸, 더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 후회하셨다가 또 다른 케이스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리스크 테이킹인데,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을 지금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5%밖에 안 되시는데, 나 적어도 20%까지는 감내할 수 있을 것 네. 같아. 그러면 늘리셔도 돼요. 대신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인 건 맞고, 광무가 2023년도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3월 말부터 주가가 3,000원 했던 게 거의 1주, 2주마다 2배 이상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쭈르륵 밀렸죠. 네. 다시 제자리로 갔습니다. 밀렸다가 이번에 다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그래? 나 그럼 내일 아침에 사봐야지. 내일 주가 좀 눌리네? 눌림목이네? 하고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고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거래 나오는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잃어도 돼 정도의 비중, 이게 딱 5%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시청자분께서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5% 선에서 간단하게 치고 빠지고 단타 플레이 하시기에는 딱 적합한 종목인 것 같아서, 요거는 사실은 제가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리는 것도 애매한 거고, 네. 단기간에 그냥 5일선 매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광무 살펴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2, 3% 정도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또 한 번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서교동 레드불님께서도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나 해서 여쭤보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늘리시지 않기를 추천해 주셨다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무까지 실시간 종목 진단 체크해드렸고요. 그럼 이쯤에서는 내일장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초이스를 할 수 있는지 내일장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이번 주, 저번 주까지 좀 시장에 포커스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로이터 발이었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야 HBM 퀄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날 삼성전자가 3, 4%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뚫었고, 네. 어제 기점으로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뚫고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2, 3%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사실은 거의 주도주들이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단, 장비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 퍼포먼스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나쁘지는 않지만 되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비중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 종목들 군도 추릴 때 올해 지금 5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추천 종목 말씀드릴 때 다 전부 다 하이닉스향 장비 소재단 종목들 위주로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뷰를 조금 바꿔서 반도체 소재 장비 여전히 굉장히 좋고요. 대신에 그동안에 못 갔었던 선단 공정 쪽 앵글이 있었던 종목들 내지는 소재단 회사들 좀 관심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향 매출이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관심 종목은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원익QNC, 동진세미캠 이렇게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종목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그동안은 SK 하이닉스 향으로 반도체 종목들 눈여겨보셨다면 이제는 삼성전자 향으로 좀 눈길을 주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신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타이밍이 올 것인가 이런 기대감도 불러오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방송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많은 영업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5월도 이제 좀 막바지가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계좌도 좀 빨간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신다면 계좌 플러스권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초이스는 저희 내일 이 시간에도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실시간 종목 진단부터 전문가들의 초이스 종목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